자, 그런데 그냥 이 평론가들 뭐 유튜버들은 입만 뻥끗하면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1년에 최첨단 비행기의 개발을 착수하시고 이런 얘기를 해. 그래서 이것들은 아주 이 사람들은 양심을 빼먹고 다니나. 이 양반은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인데 나는 이 사람 바라는 거 보고 당신같이 부정직한 사람이 군사학을 왜 해? 우리나라 병사들, 우리나라 군인들 죽음의 길로 내보낼 일 있나? 이런 군사학과라는 사람이 부정직하면 그것에 나온 군사학을 따라서 가면 사람은 죽는 거 아니에요. 최 교수님 좀 권합니다. 제발 직업을 바꾸시든지 전공을 바꾸세요. 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 왜 그런 거래? 이상한 사람이야.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면서 KF-X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1년에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선언을 하시면서 KF-X 사업을 착수하게 됐는데,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첨단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렇게 졸업식에서 한마디 한 게 사업 착수야? 이렇게 늙은 수탉 목소리로 한마디 하면 그게 사업 착수가 되나? 그런데 만약에 DJ의 2001년 공사 졸업식 한마디가 사업 착수라면 노무현 문재인은 광화문 사거리에 끌어내다가 거의 떡실신 되도록 패야 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그 위대한 DJ가 사업을 착수해놨는데 노무현 아무것도 안 했네. 후속 조치를. 그럼 뭐야? DJ를 배신한 자지 노무현은. DJ를 저렇게 띄워두면 노무현은 욕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문재인은 개발 막판에 2014년까지 15까지 계속 뒷다리 잡았잖아. 그러면 마지막까지 뒷다리 잡은 문재인은 뭐야? DJ를 짓밟은 역적이네. 최 교수님, 당신 주장대로라면 노무현은 인간 말종이고 문재인은 역적이네. 맞아요? 하여간에 이런 좌빨 성향 교수들이나 좌빨 성향 유튜버들 DJ 띄우는 거 보면 그럼 노무현 문재인을 욕을 좀 하면서 띄우든지. 머리 구조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 자, 2021년 KF-21 출고식에서 문재인이 한 말이 가관입니다. 이 사람 5, 6년 전까지 KF-21 결사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2001년 김대중 대통령님은 첨단 국산 전투기 개발의 비전을 제시했고, 참 깨알같이 김대중 챙기네. 사업 타당성 조사를 7차례나 거쳐 2010년 비로소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고, 이것도 노가리예요. 타당성 조사가 끝나고 나니까 본격적 개발이 아니야. 쥐꼬리만한 예산 가지고 탐색 개발했어요. 개념 개발.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이에요. 문재인은. 이게 왜 이런 거짓말을 하냐면 앞에 자꾸 DJ 쪽에 갖다 붙이려니까 이거를 계속 이 타임 프레임을 계속 앞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아주 사악한 거짓말이지. 핵심 기술의 이전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우리 기술력만으로는 어렵다는 회의론도 있었습니다만, 사돈 낱말 안 해. 네가 앞장서서 떠들었잖아. 문재인 당신이 앞장서서 이 논리하면서 개발 반대했잖아. 자주국방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공산업 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갖는 장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 제작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부품을 교체할 수 있고 수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획득한 A사 레이더를 비롯한 최첨단 항전 기술을 KF-16, F-15K와 같은 기존의 전투기에 적용하여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노가리예요.
개무식한 소리 하지. 미국에서 이거 우리 레이더 이거 통합하게 해주나? 못 해주죠. 자주국방력 강화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옵니다. 아니 뭐 이렇게 치워줄 것 같았으면 왜 5, 6년 전엔 그렇게 지악스럽게 반대했나? 지금 당신 말이 2021년 당신 말이 맞다면 2015년 당신은 역적이네. 그때 문재인 같은 자들은 지악스럽게 KF-21에 반대했습니다. 그때 문재인과 지금 이 자리에 문재인은 전혀 다른 인간입니다. 이러고 말을 해야지. 하여간에 이것들 정말 웃겨요. 정말 웃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강구영 사장한테 제가 불만이 많지. 정직하고 이빠른 증언을 좀 하고 살지 당신. 강구영은요 최차규 밑에 공군 참모 차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KF-21 사업 전개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아. 최차규 총장이 그때 공관 갑질인가 뭔가 그 이상한 그 무슨 군사 인권 뭐 군 인권 이런 거 하는 그런 그 좌빨스러운 단체에 찍혀갖고 그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저격에서 실각당했다고요. 그러고 나서 강구영이가 참모총장이 됐지. 자, 그러면 자기는 커리어를 한 번도 상한 적도 없고 김관진처럼 감옥 간 적도 없어. 그럼 당연히 최차규, 김관진, 박근혜의 공을 좀 조명하는 발언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사람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강구영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리더십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도리를 몰라. 사람의 도리를 모르는 아주 얌생의 얌체인데 그러다 보니까 좌빨 노조나 문빠스러운 간부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국회 이런 데 다 잘 보이고 싶어 해. 그리고 아마도 내가 좀 의심하면 그냥 카이에 마르고 닳도록 대표이사로 이렇게 공당에 눌러붙이고 앉으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별로 향기롭지도 않은 공당인 것 같은데. 그 강구영 씨 당신은 말이야 너무 그렇게 그 욕심 여러 가지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빠른 소리 증언 좀 하라고. 당신만큼 이 사정을 잘 증언할 사람이 어딨어. 그 덕을 당신이 보고 있는데 그때 이 결정을 이렇게 해준 최차규, 김관진, 박근혜 덕을 당신이 제일 많이 보고 있잖아. 당신 무게도 있고 나 같은 야인과 다르잖아. 근데 왜 그러고 사나? 거기에 비해서 지금 국가안보실장한 조태용 이 양반 이제 재작년 21년에 저거였죠. 저거였지. 국회의원이었죠. 그 비례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조태용 안보실장은 자기 페이스북에 그때 21년에 아까 그 문재인이 연설했던 게 KF-21 출고식 때거든요. 그때 아주 담담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눈물 나는 얘기를 합니다. 역시 뚝심이 있어. 좀 강구영이 이런 발언을 좀 했다고 봐. 자, 이제 강구영이 했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나 그럼 강구영 오늘에도 당장 광팬데. KFX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과 추진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지난 정부의 노력은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문 대통령의 치사를 듣는 내내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의심과 불안, 불가능을 이유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반대하고 재검토를 주장했었기 때문이다. 비관론을 뚫고 KFX 사업을 회생시킨 건 다름 아닌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박 대통령은 매우 중요한 사업이니 차질 없이 완수하도록 하라고 명확하게 지침을 내렸고 가까스로 2015년에 예산을 따서 2016년 체계개발 사업 예산 670억 원을 투입하기 시작했다. 방사청이 요구한 1618억 원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이 예산마저 없었다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국가와 국익을 위해 반대를 이겨내고 책임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바로 그것이 지도자의 덕목이다. 아니 강구영 좀 당신 입에서 이런 얘기 좀 멋있게 나오면 안 되나? 그럼 인간의 품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 치사하고. 승자잖아 지금. 승자로서 현업의 최고 지도자로서
일신에 똥물 뒤집어 쓰고 욕보고 빛을 못 본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인정을 하는 거, 액너러지먼트를 하는 거. 그게 바로 기본 양식 아닌가. 그걸 모르면 그게 말하자면 논문 써놓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 표절범이랑 뭐가 달라? 당신 인생은 전체가 표절인가? 저기 윤 대통령이 사람 잘못 뽑았어요. 누가 추천했는지 몰라도. 자, 이 엄청 큰 내부 공간으로 뭐 할 건데 이런 행복한 고민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뭐 15평 집도 살만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50평 아파트야. 그것도 위치도 개포동이야. 무지하게 돈 벌었네. 이 강한 미사일은 길어요. 그리고 직경도 커요. KF 무장창은 한 70cm 더 길게 카바를 해주거든. 450cm까지. 그리고 높이도 3, 40cm 더 카바를 해줘요. 높이 80cm까지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야, 이렇게 대형 공간이라면 이게 공대공, 대레이더, 대함, 장거리 공대지 이걸 개발하면은 지금 있는 것보다 더 강하거나 그거랑 맞먹는 것들이 막 들어가겠네. 내부 무장창에 못 들어가는 것들이 막 들어가거나 들어가는 것도 더 딱 길이 더 맞춰서 더 길게 하면은 더 멀리 더 세게 나가겠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세계 최강 내부 무장 미사일을 갖출 수 있는 비행기예요, 이게. 잠깐만요. 세계 최강 내부 무장 미사일을 갖출 수 있는 비행기가 대한민국에서 탄생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미사일이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또 미사일의 파워가 강해질수록 굉장히 전략성이 강해지니까 이거 아무데나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를 스스로 개발하고 뭐는 사다가 쓸 거냐 이 선택과 집중과 우선순위 이게 아주 행복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미사일들을 보면 이게 다 이제 살벌한 미사일들이거든요. 이 살벌한 미사일들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제 맨 아랫줄 보세요. F-35, F-22는 내부 무장창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미티어 하나밖에 없어요. 저게 365cm짜리. 나머지들은 전부 변형을 시킨 거가 아니면은 F-35나 F-22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KF-21은 다 들어오고 특히 저 장거리 공대지요. 저건 워낙 큰 미사일이거든요. 무려 총중량이 1,400kg니까 1.5톤 가깝단 말이에요. 1.4톤. 근데 저거를 약간 차원을 바꾸면은 지금 510cm에서 450cm로 바꿀 수 있고 그러면은 저것도 뱃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심각하게 말하면. 자, 보죠. 물론 이제 그 잡아주는 힘이 과연 뱃속에 있냐? 그건 이제 별개의 문제고. 자, 단위 센치입니다. 미티어 길이 365cm죠. 이거 간신히 들어가요. F-22, F-35A에. KF-11은 넉넉하게 들어가죠. 이거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 마하 이상 나오죠. 예. 그리고 이제 AGM-88G 이게 살벌한 대레이더 미사일이거든요. 이게 살벌한 거죠. 이게 원래 스텔스 비행기가 가서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뱃속에 넣고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스텔스가 아닌 거지. 예. 이게 한 300km 가요. 88G는. 417cm니까 뱃속에 못 넣죠. 직경은 30cm 큰 미사일인 거죠. 총 중량은 361kg 상당히 큰 미사일입니다. 탄두 중량은 불과 68kg밖에 안 돼요. 파편탄이에요. 그래서 미사일 기지를 아작을 내는 게 팍팍 해서 다 그 안테나를 아작을 내는 거예요. 산탄으로. 자,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 417을 우리는 공간이 많으니까 이걸 450, 455로 키우고 공간 많으니까 직경을 30에서 35쯤 키우면 우리는 400km 간다는 소리 나와. 그렇게 개발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건 우리가 이제 고민 좀 해봐야죠. 이거 지금 제가 보기엔 개발 1순위에 비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개발 1순위 비닉이에요, 이거. 이게 미제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매일매일 코드를 줘야 쓰거든. 미제 무기들은. 그런 종류, 민감한 무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한 방 쳐야겠다. 그러려면 우리 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대레이더 미사일이 있어야죠. 비닉으로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NSM, 저건 대함 미사일인데 오리지널은 396cm예요. 저게 못 들어가니까
무슨 수를 썼냐? NSM 미사일의 뒷부분이 원래 저게 지상 발사거든요. 지상 발사, 함상 발사 이런 거요. 뒷부분이 로켓 부스터라고요. 비행기에서 띄울 때는 로켓 부스터 필요 없잖아. 그 로켓 부스터를 떼갖고 350인가로 만들어서 저걸 그 F-35 안에다 배에다 집어넣어요. NSM을. 저게 크죠? 예. 그 폭이 70cm가 나옵니다. 폭이. 그 직경은 70이 안 되는데 저 날개 접는 방식을 좀 무식하게 해놨나 봐. 그래서 넙대대 해갖고 폭이 날개 접어놓은 상태로 들어가니까 날개가 덜 접히는 모양이에요. 폭이 무려 70이나 나와 저놈이. 중량 한 400kg 되는데. 아 그럼 우리 쓰면 야 그 로켓 부스터 그거 어때? 근데 로켓 부스터 대신에 야 더 저기 뭐야 그 장거리 갈 수 있는 거, 더 저기 뭐야 그 터보팬 엔진에 연료 더 채워봐 한번. 지금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그 250km를 가는 게 아니라 한 450km 가겠네. 로켓 부스터 자리. 그 뒤에다가 지금 60cm쯤 더 벌릴 수 있잖아. 396이니까 450까지 가려면. 로켓 부스터 자리에다가 5, 60cm 더 넣으면은 지금 250km 가는 게 뭐 350km 가든지 400km 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지. 야, 근데 저거 넙대대에서 저거 꼴 보기 싫어. 야, 그거 이스라엘제 아이스 브레이커 갖고 그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자고. 야, 아이스 브레이커가 또 딱 저거 공중발사 대함이에요. 저게 길이가 한 400돼. 그리고 300km를 가. 오케이, 우린 450km 늘려줄게. 450으로 길이 늘려줄게. 그러면 350에서 400은 가겠구만. 그러니까 우리 쪽에 오면은요, 이게 오버사이즈를 할 수가 있는 거야. 더 파워가 강해지는 거죠. 천령도 똑같죠. 천령 같은 무기는요, F-35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게 1400km에다가 앞에 탄두 중량이 481kg거든요. 저게 왜 481kg일까요? 503kg가 아니라. 503kg가 되면 MTCR에 걸립니다. 500km 넘어가면. MTCR은 뭐냐면요. 500kg 이상의 중량을 300kg 이상으로 보내면 500kg 이상의 탄두를. 그러니까 저게 지금 사거리가 500kg거든요. 그러니까 탄두 무게를 500kg 미만으로 깎은 거지. 그래서 481kg지. 481kg에 총 중량 한 1300, 1400kg 나가게 만들 수 있죠. 그 대신에 길이를 한 10%, 10한 3, 4% 뺀 거죠. 510에서 450으로 뺐으니 11% 뺐으니까 단면적을 11% 늘려주면 되잖아.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저건 사각으로 생겼으니까 폭이나 높이로 따지면 한 80cm 나오겠더라고요. 정사각형일 때를 따져보면. 그러면 그 단면적에서 저게 나오겠더라고요. 제가 대충 다 계산해 본 거예요, 그냥.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어떤 발상법 자체는 맞을 거라고요. 천룡을 만약에 위력을 사거리나 파괴력의 위력을 감소시키지 않고 집어넣어야겠다. 무게나 이런 걸 감소시키지 않고 그러면은 집어넣는 방법은 길이를 우리 같은 집어넣을 수 있다. 물론 비행기에서 잡아줘야죠. 워낙 무거운 물건이니까. 길이를 한 10% 줄이고 450으로 단면적을 늘리면 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 단면도 늘릴 수 있다. 높이 80cm짜리 이만한 높이. 그러니까 사각 단면이 제일 굵은 데가 사각이 이만한 거죠. 이만한 그런 단면이 그런 것도 우리 뱃속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좀 게임이 달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참 희한한 물건이 나온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나온 말씀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 게요.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개발한다고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